많이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짠살 좀 드시고. 많이 드십시오. 예. 이 새끼가 진짜. 처먹으면서도 끝까지. 아 근데 왜 욕을 하세요? 야, 나를 열받게 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오늘 경찰 불러서 옷 다 벗기 검사 당했거든, 얘네들. 가지러 가. 잘리기 싫으면 죽여 하시라고. 조용해. 좀 에이. 하지 마라. 에, 아이까지 그러면 7명. 목사님 제외하고. 하민 나섰다가 열었어요. 뽀뽀 해줘요. 170, 170. 쭉쭉쭉쭉 저 병 들고 설치고 칼 들고 설치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꺾이면 계속 꺾여야 되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과거에 제 조직교육회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달려도 그 잘못된 길을 달리면 달릴수록 더 잘못된 길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길은 점점 멉니다. 야, 한날 걔 벌레도 너처럼 안 살아. 아이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동 목사고요. 한국교도소 교정선교회 대표를 하면서 출소자, 재소자,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집에 식구들이 많으세요. 예, 혹시 얼굴이 좀 노출돼도 될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우리 완지형제님은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을 하다가 네. 당뇨가 한 500 이상 올라가 한 700 가까이 돼갖고 몸무게 한 40, 네. 4kg, 5kg 일이 돼서 뭐 1시간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그게 있어갖고 또 같이 병원 치료하고 지금 이제 몸이 회복돼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시네요, 한 살. 예. 비슷한 친구 아닌가요? 어떻게 이름이 비교가 돼요? 그리고 우리 기수 씨는 서울역에서 25년 동안 노숙을 하시고 네. 사모님도 한 20년 노숙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궁적축 수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서울역에 있지 못해서 이제 또 왔는데 지금 한 몇 달 만에 회복 다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두 분이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셔서 네. 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같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보살피던 분인데 네. 우리 애기 아빠도 장애가 좀 있고 엄마도 네. 조금 건강이 안 좋고 이래서 같이 그냥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몇 개월인가요, 아이가? 50이 됐대. 50일? 처음엔 나섰다가 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애 낳고 이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다들 말이 없으세요? 원래 엄청 시끄럽습니다. 오늘 뭔가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 긴장하네. 우리 형제님들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낯선 분한테 하면 조금 네.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끼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까지 그러면 7명. 목사님 제외하고. 네. 싸우시는 일은 없으세요, 이 안에서? 거의 싸움은 안 하지. 거의 싸움은 안 하는데 신경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많이 붙어요. 그래 그런 걸 이제 잘 그걸 해야 되니까. 저희 형님이 좀 한성깔 하실 것 같은데요. 생긴 것만 해요. 생긴 거는 진짜 뭐 특수부대 같은데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한참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함은 냉면 뭐 하루에 3,000그릇씩 나가는 그런 데였고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힘든 마음에 그 상처가 있어서 서울역 노숙을 한 20년 전에 제 술로 생활을 보내다가 서울역에서 또 사모님을 만나서 두 분이 또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제 노숙을 탈피하려고 여기로 온 거고 완전 그 노숙자 딱지는 끝나고 이제 사회 또 한 구성원이 돼서 잘 사실 수 있을 그런 두 분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혼인신고까지 끝나셨어요? 예, 혼인신고도 다 끝났고 이번에 수급자 신청해서 임대아파트도 기다리고 있어요. 임대아파트 나오면 이제 여기서 졸업입니다. 요리사에는 몇 회차? 53명이요. 엄청난 능력자시네요. 엄청난 이력자들이 서울역에 엄청 많아요. 노숙자분들 중에서 그동안 저를 거쳐간 분들이 정균강대학교 법대 나오신 분도 있었고 서울대 법학과 나오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알아주는 모 그룹의 이제 재벌의 손자분인데도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울역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재벌의 손자인데 왜 노숙? 근데 그분이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아. 재벌도 싫고 다 싫고 술 먹고 맨날 그래서는 그거잖아요. 막 밥이 있고 뭐가 하니까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형님. 예. 형님 이야기도 좀 풀어주시죠. 저는 그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염전하다가 이 몸이 아니었어요. 이랬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염전? 네, 염전 가고 좀 하다가
한두 달에 살이 켜져 빠진 거예요. 야, 왜 그러지, 왜 그래. 이 정도 아니죠. 그래. 그래갖고 시골에 내려와갖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제가. 11월 달에.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얼굴 보고. 아니,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을 때 뭐 95kg, 100kg 된 애가 40 몇 킬로가 다 죽어가고 막 일이 있으니까 내가 놀래갖고 아니 큰일 났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이랑 그냥 바로 부영을 데려갔죠. 왜 목사님이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연락하는 분이 옛날에 우리가 있으니까 전화한 거예요. 의리로. 네. 계속 제가 서울역 챙기고 하다가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처가 제가 유튜브가 잘 되니까 전처가 무당이에요. 제가 보험금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좀 뺏으려고 저를 무고를 신고를 해서 제가 5개월 동안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구속이 됐다가 재판 끝나고 이제 무죄 받고 전처는 구속이 되고 저는 나왔어요. 그 5개월 동안 빈자리 동안 제가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 형제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때 뿔뿔이 흩어져갖고 그냥 페인이 돼 있던 거예요. 다시 제가 이제 무죄 받고 나오니까 이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MBC. 친딸 성폭행범 이서울역 이목사 구속 이래갖고 수백만 조회가 과거에 이제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다. 그걸 알고 계세요? 과거에 제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부두목에서 목사로 변신한 한 40대 남성. 그런데 이 목사가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경남 창원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년의 수감 생활 뒤 목사로 변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전 부인과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딸이 불과 6살이었을 당시에는 유사 강간 시도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건 정말 사람도 아니죠. 자, 그런데 구속이 된 이후에도 저는 정말 아닙니다. 계속 그랬단 말이죠. 며칠 전이었던 지난달 30일에 1심 무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큰딸이 얘기하는 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이후에 법정에서 다시 같은 취지로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할아버지가 말을 바꾸는 것, 진술이 번복되는 것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진술도 자꾸 번복되는데 다른 증인하고 번복되는 과정도 비슷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극한 갈등이 있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상덕 목사 같은 경우가 이혼한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어린 피해자로서는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상덕 씨도 맨 처음에 전처와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날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아빠를 신고한 딸의 뒤에 엄마가 있었던 걸까요? 이 안에 이거는 사실 아동학대죠. 진짜 저게 사실이라면 당장 아들을 신고하겠다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로 며칠 뒤에 큰딸이 이 씨를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딸들이 외조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가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출하면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살려주세요.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가고 싶다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정 문자가 고소하기 40일 전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살려달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라고 했던 사람 딸이 40일 뒤에는 아빠한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과거에 조포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제가 생활을 다 청산했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고 더 힘든 자들, 더 어려운 자들 같이 살라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저는 깔끔하게 제 과거 삶은 다 버렸습니다. 누가 찾아오든 어떤 연락이 하든 저는 깨끗하게 버리고 제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 깨끗이 살아오고 있거든요. 제 삶을 다 포기하고 저는 24시간 사역합니다. 자고 먹고 이제 숨 쉬고 똥 넣는 거 빼고는 다 형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님들 위해서 봉사하고 새벽이 되든 뭐가 되든 언제 올 때 연락 와도 전 바로 가서 다 그분들 위해서 병원 보내고 이렇게 뭐 하면서 제가 근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이쪽 저쪽에 비방도 많았고 모함도 많았고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가짜 목사다, 또 뭐 노숙자 사역 막 이러는 것도 다 그 허위다, 또 후원금도 엄청 받아갖고 다 혼자 삥땅 친다 해갖고 고발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 조사를 다 봐서 전부 다 혐의 없음이 나왔어. 그래서 저는 세금부터 시작해갖고 완전 다 투명하게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 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년에 조직폭력배 타이틀이 있게 살았던 그 삶이 꼬리표가 지워지진 않아요. 지워지진 않지만 제가 그거 지우려고 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신분 세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베풀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거지. 제가 만약에 딴 그거 할 것 같으면 전 사업하죠. 사업할 때가 더 잘 나갔는데 S500 타고 다니면서 몇백억 재산이 있었고 이러면서 잘 살았는데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난한 목사로 사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결코 제 삶이 가식이다 거짓이다 그러면 안 살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조직폭력배를 예. 그만둔 이유. 저는 조직폭력배의 그 삶이 왜 솔직히 천직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완전 천직인 줄 알았어요. 왜? 난 이 조직폭력배로 살면서 승승장구했거든요. 이 10대 때부터 조직폭력배 생활하면서 20대 초반에 부두목이 돼서 서부경남 그래도 최대 조직에 부두목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혹시 무슨 반지? 마산 경남 창원 하면 아주 그냥 세력이 커요. 신흥 세력이 이상덕을 위주로 해서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절단하고 공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MBC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뤄서 조회수가 폭발한 거예요. MBC 뉴스가 너무 자극적인가. 그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내가 그 조직폭력배 폭력 전과가 있지 그런 전과가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구속이 5개월 동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다 진실이 밝혀져서 저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작년 9월 25일 날 출소를 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서울 한영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사역하는 곳이 노숙자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출소자의 집, 출소자들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적인 목사는 아니십니까? 정식적인 목사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시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이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현금으로 약정 끝날 때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익의 120%를 보장해주는 제도까지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시스템까지.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목사 합동총회 임직패고요. 이거는 국민일보에서 월간교도소라는 제가 코로나 때 이것도 국민일보에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월간교도소라는 교도소의 그거고 요건 제가 책 쓴 거. 이건 선물로 드리려고 오늘 두 권을 나눴어요. 제 에세이집이고 요 눈사람 미역국이란 걸 교도소 생활 동안 제가 이제 쓴 책들이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를 18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18년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인 모두 각오를 버렸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선후배들 다 연락을 해도 연락 다 끊고 진짜 제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 제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그걸 다 거쳐서 목사가 된 겁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누가 고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혐의 없으면 나오고. 목사님 방이 아이방으로 됐죠. 저 혼자 살던 방이었어요. 저 혼자 공부하고 살던 방이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거 당근에서 다 구입하고 좀 피부에 닿는 거 이런 건 다 새 거로 구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24시간 애 엄마가 사실 지금 조현병, 우울증, 간질 그 세 개의 그 질병이 있어서 애를 사실 돌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불안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애 엄마가 이게 케어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데려다가 여기서 제가 배워서 지금 애 씻기고 먹이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엘리미가 가슴으로 나온 제 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키우는데 너무 이쁘고 점점 정이 들고 그리고 애가 실질적으로 엄마를 닮아서 장애가 외형적으로 짧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유전자 검사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면서 다리가 더 쭉쭉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맨날 170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림이가 170까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엄마는 130 난장이 외소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이 안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죠. 저 두 분은 서울역에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한 10년 이상은 다 노숙을 두 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서울역을 나갔어요. 서울역으로 나갔는데 70대 할아버지들 제가 빵을 이제 계속 주던 분인데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야. 70대 할아버지가. 그럼 싸우면 이제 말려야지 되니까 내가 두 분 말려갖고 내가 왜 싸우냐,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아 저놈이 어제 지가 데리고 자놓고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자야 되는데 지가 또 데리고 잘난답니까? 이래. 그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수지가 있는데, 여자애가 있는데 자기가 어제 텐트에서 데리고 잤으면 내가 데리고 자야 되는데 지가 또 데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뭔 일이구나 싶어서 가보니까 저 여자분 이제 혼자 앉아있는데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그 아주 나쁜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데리고 이제 텐트에 데리고 잔 거예요. 빵 하나 주고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이가 큰일 났다요. 경찰 불러갖고 그 일을 처리해달라나. 어떻게 일을 처리했냐, 장애인 노숙자를 하고 이랬는데 이거 다 처리해달라 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여기 옆에 남편이 수지씨 옆에서 빵도 얻어다 주고 착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는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멀리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분을 불러서 서울역 노숙하는데 저 여자분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 둘이 사귀면서 저 여자를 보호해줘라. 보호해주라 해갖고 3년 전에 보호해주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목사님 임신했어요. 이러고 에? 진짜요? 그러니까 예, 애기 나와요. 그러니까 애기 어떻게 뭐 애기 데리고 나오면 목사님한테 가야죠. 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 낳고 바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지. 예림이 아버님 되시잖아요. 네. 따님 보면 어떠세요? 좋아요. 행복하세요? 목사님한테 감사의 말씀.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뉴스 같은 것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아이 보면 어때요? 아이요? 네. 항상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 생각해. 불편하지 않게 안아주고. 네. 잘 자요, 잘 먹고. 그러면 된 거예요. 행복하세요 지금?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멍한데. 자, 우리 사랑하는 수지 씨의 기분 좋은. 행복해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우리 수희 씨, 우리 엘림이 얼만큼 사랑해? 거기 우주 끝까지 가면서. 우리 그럼 애기 아빠는 얼만큼 사랑해? 우리 아빠는 몰라요. 애기 아빠는 몰라? 그럼 나도 좀 사랑해 줄까니까. 안아줄까요? 고생 많어. 목사님이 제일 고생 많아. 아니야. 진짜 우리 애기 아빠 고생 많고, 진짜 이 엄마 너무 고생 많아. 뽀뽀 한번 해주세요. 뽀뽀 한번 해줘요. 두 분 너무 사랑하고요. 사실 이번에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제 봄 되면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뽀뽀. 뽀뽀 한번 해줘. 오지 않고 하루 만에 안아보는 거야. 야, 정말 아빠랑 판박이다 이렇게 생각해. 아빠랑 판박이에요? 아빠랑 너무 똑같아. 어때요? 아빠 닮은 거 좋아요? 아빠 닮았는데 좋으세요? 3.17kg 했는데 지금 5kg 나갑니다. 손을 타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예 케어를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조현병에 간질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험하게 될지 모르니까. 엊그제 사실 뭐 일이 애 우르 먹이는 거 있는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애기한테 관심이 안 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옆에 와서 우유병을 탁 치고 가갖고 우유병이 정원 날아가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 안고 있다가 혹시나 떨어뜨리거나 하면 애한테 생사가 걸린 일이라서 목사님이 절대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애 아빠하고 저하고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맞지? 목욕하자. 아빠가 아직 목욕을 시킬 줄 몰라서 내가. 엘림이 아빠가 지금 응가할 때마다 자꾸 엘림 엄마도 그렇고 기저귀를
벗기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응가하면 보면은 기저귀를 벗기지. 왜 이러지? 엘림 아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응가하면 기저귀가 있기 때문에 간 나더라고. 북북 응가하는데 왜 기저귀 자꾸 벗겨서 이제 온 방에 똥칠을 다 해놔. 엘림이가 엄마가 외소증입니다. 외소증. 네. 우리 엘림이도 외형적으로는 지금은 다리가 짧아요. 다른 애기들 그거 틀리게 일명 난장이라는 엄마 그걸 닮아서 유전이 됐을까봐 사실 걱정을 하고 정신만이라도 이상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유전자 검사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애가 장애가 아니라고.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애가 크면서 봐야 되겠지만 장애가 없습니다. 확률이 1%가 채 안 되는 확률이죠. 원래 이 외소증은 이게 굉장히 세서 거기다가 유전이 다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장애인이면 딸도 그리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지금 그리 진단을 내서 지금 장애로 진단은 나와 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는 장애가 없다. 정말 기적이죠. 확률이 1%가 안 된답니다. 엄마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엘림이는 장애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죠. 이렇게 많은 분들 챙기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예. 이 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장애가 있고 저희 친형님도 장애가 있어요. 정신 제일 1급 장애이시고 이러는데 그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당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형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형이 제 위에 3살 위인데 장애인 정신질체 1급이다 보니까 형 친구들이 형 괴롭히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운동하고 뭐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는 형 친구들을 두드려 패는 그 정도로 그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직폭력배 길로 빨리 빠져가서 전 그 생활 하면서도 제가 이 조직폭력배 생활이 잘못된 건지 몰랐었어요. 그 생활 할 때는 와 이게 최고의 그다 나한테는 그리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이 삶이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바로 살라고 과거에 내가 그리 살았으니까 남은 삶은 아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2딸이 있는데 2딸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엘림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힘들었던 강해 시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숲이 엘림 숲이거든요. 우리 엘림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런 휴식이 되고 또 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그 많은 영혼을 구해달라는 뜻에서 엘림이라는 그런 이름을 저희 독자님이 지어주셨어요. 170 쭉쭉쭉쭉 빵빵빵빵. 근데 저 아빠분이 진짜 아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생긴 거 똑같잖아요. 생긴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네. 두 분 매일마다 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어쩌다 게임이야. 유튜브 찍을 때 봤어요. 유튜브로. 이 사람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형님 지금 몸은 많이 다 돌아오셨어요? 지금 몸 많이 좋으시죠. 이야, 70kg 넘죠. 이제는 다이어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사람이 끌고 오는데. 엄마 여기 앉아.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말고. 앉으니까. 나가셔도 돼. 그래, 나도. 네. 괜찮아. 앉으세요. 편하게 해줘. 앉으세요. 엄마 편하게 해줘. 네. 엄마는 좀 편해야 돼. 괜찮아요. 어머님 안 나와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살 차이네. 20살? 도둑놈이네요. 제가 소재가 지금 35이. 저는 55고.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서울역에서 제일 처음에 계단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사랑하세요? 형님한테 사랑이란 뭔가요? 얘기도 나오니까 사랑하고 와이프도 있으니까 괜찮고. 제가 서울역에 처음에 사역 나가러 간 게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출소자들만 사역을 하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가서 봉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첫날 저는 그냥 봉사로 갔는데 코로나 시기였던 거죠. 그래갖고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되고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내일부터 못 온다.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잘 계셔라. 눈물의 집회를 하고 있고 빵을 돌리고 있고 내일부터 못 오니까 건강 잘 챙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일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 많은 300명 400명이 어떻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다음날부터 제가 나간 거죠. 나갔는데 너무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서울역이 막 싸우고 음식물 뭐 해주려면
서로 자기네 먹으려고 질서도 없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부터 잘 봐야겠다. 줄 세우고 뭐 하고 군기를 잡기 시작했죠. 술 먹던 사람들이 술 못 먹게 하고 저녁에 시끄럽게 못하게 하니까 진짜 병 들고 설치고 칼 들고 설치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꺾이면 계속 꺾여야 되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기에 서울역에 왕초부터 정리를 했지. 왕초부터 만나서 한 명씩 면담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딴 목사하고 틀리네. 딴 목사들은 병원 들어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욕 몇 마디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네 하면서 결국은 다 흡수가 돼갖고 결국은 이제 먹을 때 질서 지키고 그리고 서울역에 거의 왕초급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경찰이 똘똘 말아갖고 살인으로 누명을 써서 보냈는데 제가 그 누명을 밝혀줬거든 무죄로. 왜 무죄로 밝혀졌냐면 서울역에서 라이브로 제가 치킨을 나눠주는데 그 피해자 죽은 사람 서울역 왕초한테 두드러 맞고 죽은 사람이 제 영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치킨 주고 갔는데 그게 토요일날 7시 제가 라이브 한 건데 7시 전인 5시에 이 사람한테 맞아서 사망한 걸로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까지 가서 제가 영상 제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싸움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맞아서 폭행치사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억울하게 경찰들은 법률 잡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거다. 영상이 그대로 있다. 라이브 방송이니까 시간하고 그게 다 있으니까 판사 무죄를 선고를 해놔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또 서울역에 한 주먹 하는데 자기 또 억울하게 무죄를 밝혀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적극적으로 또 이 목사 하면은 그냥 다들 와서 그냥 막 이랬죠. 서울역 노숙자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뭐 예배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나눔을 하든 다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목사님들 사역 오더라도 이제는 옛날처럼 막 정리 안 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줄을 서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다. 줄을 안 서면 중간에 나눠주던 사람도 다치고 먹는 사람도 제대로 못 얻고 힘 있는 사람은 2개 얻을지라도 힘 없고 아픈 사람들은 하나도 못 얻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없어졌죠. 반갑습니다. 사랑이 때문에 같아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밖에 염전 갔던 만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이 지금 대표이사였어요. 대표이사. 며칠 전에 알았어요. 1억 3천 세금이 밀려있고 지금도. 그리고 그 앞전에는 데리고 있던 형제님은 5억 얼마를 세금을 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회사를. 회사가 커. 내가 가는 날이 자기네 회사 이사 가는 날이야. 근데 그 사장을 잡았어요. 진짜 사장을. 노숙자를 바지를 씌워놓고 이래가 되냐. 해서 그 사람 고소를 해갖고 결국 그 사람 교도소 4년인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데려있던 노숙자는 깨끗이 법적으로 처리가 됐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있는 동안 그런 사람들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노숙자들 누워있으면 가갖고 뭐 2만 원 주고 내가 술 사줄게 밥 사줄게 그 한 달에 월급 내가 500씩 줄 테니까 명의만 빌려줘. 어차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면 주거든요. 근데 500만 원 주지도 않고 인감하고 싹 떼갖고 그냥 저지르는 거죠. 우리 여형제님들 중에서 몇 명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 예, 이분도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6대인가? 대포 통장 대포 뭐 별별 통장도 있고 가게 임대료 명의 도인 해가지고 임대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그것이 날라올 것 같아. 그거 처리 안 됐어요 아직? 한 처리가 될 수가 없죠. 계속 돌리니까 15가지인가 돼. 그거 하고 또 통장을 또 만들어요. 통장 한 6개 정도 만들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통장에서 돈 빼가고 가자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주고. 처음에 정보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나요? 아니 서울역에 있는데 뭐 사준다고 오래 그래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원룸 있잖아. 원룸. 먹으면 안 될까? 원룸에가 가니까 40명인가 있어요. 2틈인 것 같아요. 집이 두 군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가 합쳐가 한 80명 돼요. 노숙환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3달 동안 다 먹이고 주고 그러면서 정보를 이제 빼는구나. 실제로는 민증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동그라무소 가가지고 인감 띄어보라. 작업을 한 6가지인가
해요, 작업을. 합숙을 시켜가지고 작업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올 때는 제가 받을 때는 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네. 며칠 있었어요 그 안에? 한 4개월 있었어요. 작업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4개월 묶어두고 네. 숙박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5만 원 주고 이제 나가라. 지금 제가 신용으로 걸렸어요 지금. 제가 다른 것도 하지도 못해요. 내 앞으로 지금 핸드폰도 못 뽑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엄청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하는 범죄들이 너무 많고, 저를 거쳐간 노숙자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다 이런 신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해 줄 분들은 좀 해결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애 아빠나 저 밖에 있는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걸 다 돈을 받고 해줘나니까 돈을 막 받고, 그 당시에는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5만 원 받아서 내가 당장 먹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5만 원을 주고 나서 몇 천만 원치를 그냥 이 사람 앞으로 해버리는 이런 악질 범죄는 좀 없어져야 되는, 해도 넘어가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예 죽어버려라, 자기는 살겠다 이건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더 지하까지 보내버려버리네. 그러니까 완전 다 죽겠다는 사람을 갖다 밟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회 노숙자 끝내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신용이 다 망가지고 빚은 몇 억씩 돼 있고, 일어설라 해도 일어설 수가 없죠. 그거 하니까 한 5억 7천인가? 총 채무가 지금 5억 7천인가 될까요? 그때 이용하신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한테 한마디 잡아가라. 씨. 잡아가라. 죽어라.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그 놈들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어넣어야지. 돈 받아야지 뭐.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지금 6명인가 돼요.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 팀이 또 6명, 3사람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또 데리고 가요. 부천인가 거기 가가지고 식당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갖고 오라 그래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식당 그걸로 가가지고 그걸로 한다고. 식당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혼자서 가서 일 처리가 안 되면 꼭 옆에 붙을 거 아니에요? 붙어서 가요. 그렇죠. 도망갈지 모르는. 그러면 동사무소도 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얼굴 안 찍혔을까요? 찾을 방법이 없다고. 찍혀도 방법이 없나요? 찍혀도 방법이 없어. 본인들이 또 돈 받고 해놔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 생기면 이제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안 해야죠.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안 해요. 1000만 원. 무슨 소린가요? 이게 이번에 무죄 받은 거, 이거 확정증명서 통해서 형사보상금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저랑 살 때 이혼을 하고 이랬는데, 양육비 벌써 그때 이혼할 때 다 줬어요. 자, 근데 양육비를 핑계로 해서 돈을 계속 뜯어가고 막 일하려다가,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도 딴 데 후원 받는 것도 없고 유튜브로 후원 받는 거 그걸로 여러서 형제님들 챙기면서 서울역 사역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좀 뺏어가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혼하기 전에 7년 전에 딸을 성폭행했다. 1위 시켜갖고 저를 고소하게 만들었죠. 저는 구속이 됐다가 모든 지시 다 밝혀주고 지금 전처는 구속이 돼 있고, 저는 무죄를 받아서 제 삶은 어쩝니까? MBC에서 막 저 이슈시켜서 조직폭력배라는 그 과거 그런 걸 갖다가 이슈시켜서 막 뉴스에 내보내고 명예훼손 다 하고, 또 여러 채널에서 사이버 레카들이 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에 제가 몇 년 동안 당하여서 뭐 아무것도 지금 복구가 안 돼요. 저는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프레임에 씌어갖고 몇 년 동안 법정에서 이 소송을 하고 다녔으면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 지금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들, 우리 엘님이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힘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진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또 더 선하게 복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진리죠. 뭐 딴 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착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직폭력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저는 17살 때부터 해갖고 한 40살 때까지 했습니다. 마흔까지. 그러니까 수십 년을 했고, 교도소는 한 18년 살았고, 나름대로 그 생활할 때는 제가 그 생활이 천직인 줄 알고 그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길만 걷고 있습니다. 그때 재산은 어느 정도? 그때 재산은 남부럽지 않게 저는 살았습니다. 예, 이혼했을 때도 와이프나 처갓집은 수십억 재산을 남겨서 먹고 살게 해줬고, 와이프한테도 선물로 BMW 사줄 정도는 됐었고요. 근데 그 부자였을 때의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가난했을 때, 그리고 선한 좋은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살 때가 행복한 이유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그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감사함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삶이 행복해요. 몸은 힘들지라도. 조직폭력배 때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마련하죠? 조직폭력배들이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오락실도 해봤고 불법적인 것도 해봤고 뭐 작전 주식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예, 상품권 회사도 차려서 상품권 마련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대부분 다 불법이라서, 불법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결국엔 제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돌아보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지었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남은 삶은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유경험자로서 지금 이제 어린 나이에 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17살 때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소년 살고 나왔을 때 나를 만약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제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폐는 끼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조직폭력배가 되고 싶다, 또 범죄를 꿈꾼다, 또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고액 알바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한다고 50만 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범죄에 쉽게 접근이 돼서 그 범죄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과가 남으면 큰일 나고, 한 번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달려도 그 잘못된 길을 달리면 달릴수록 더 잘못되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길은 점점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청소년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 말씀 듣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학생들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랑 성인 범죄랑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청소년 범죄가 요즘은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요즘 성인 범죄는 우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범죄는 인터넷 세대잖아요. 이제 점점 어른들보다 똑똑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범죄가 나중에 그 애들이 쉽게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완벽한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지능적 범죄가 되고 계획적인 범죄가 되고, 옛날에는 우발적 범죄였다면 요즘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되니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게 잡아주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멘토가 필요한 친구들은, 청소년들은 꼭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어른들은 제가 바빠서 사역이 많아서 상담을 제가 못 해주는 상황인데,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정말 세상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범죄로 빠져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0418-0075입니다. 이상덕 목사의 전화번호는 언제나 열려있지만 제가 바빠서 사역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문자를 주시면 내가 도움이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 만나서 제가 멘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리 살았거든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범죄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모르거든. 난 잘 살 것 같거든. 난 꼭 모여서 내 부모님한테 난 용돈도 드리고 뭐도 해두고 뭐도 해주고 싶다. 아닙니다. 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때 이제 부두목까지 하셨으면 권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 그 선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실질적 부두목이라 해도 제가 권력을 다 휘두르고 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냥 제가 안 되는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없고 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해서 또 되는 것도 없다. 왜? 불법과 합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고. 당연하죠. 운전해주는 동생이 있고, 또 당연히 또 제가 움직이면 가드라를 해야 되나요? 후배들이 다 그냥 같이 하고, 뭐 몇십 명씩은 또 막 다니는 것도 있죠. 때로는 시내라든가 행사장 가면 뭐 수십 명이 에스코트 해갖고 갈 정도는 되고, 차도 뭐 움직이면 뭐 수십 대가 움직이는 뭐 그 정도는 됐었죠. 그리고 유흥에 빠져 있고 술값으로만 1,000만 원씩 쓰고 이런 삶이었죠. 하루에요? 예,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술 먹는 거는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근데 그런 삶이 지금 돌아보니까 참 기가 차네요. 기가 차. 다시 돌아가도 난 그 삶은 살지 않겠다.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 당시에 행복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추하구나. 참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그 죄를 다 어떻게 씻을까?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일까요?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사실 돌아보면은 많은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제가 아무리 전처가 무당이고 저하고 맞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 딸아이들을 어렸을 때를 같이 지켜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니까 그냥 딸들이 엄마 편 들어갖고 아빠를 껴들서 잡아놓는 이런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딸들이 아빠 그때 엄마가 죽는다 그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하고 이제 화해가 다 돼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딸들이 불쌍하죠. 저 딸들한테 너무 불쌍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어주지 못한 거, 딸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겁나고. 그래도 다행히 딸이 엄마 아빠 싸움에 껴서 엄마 편 들다가, 저는 제가 억울하게 눈을 써서 죽으려고 밧줄 2번이나 걸었다가도 살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딸은 당하지도 않은 일에 피해자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 딸을 사랑하는데 내 딸한테 왜 내가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을 만들어줘야 되나. 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벽하게 밝혀지니까 이제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상 통해서 따님들한테 한 말씀. 사랑하는 두 딸들 잘 들어라. 그래, 아빠하고 솔직히 뭐 어렸을 때부터 살지 못했고 엄마하고도 그랬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다 키워줬는데, 이번엔 너희들이 엄마랑 어떻게 살아보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엄마랑 가까이 됐는데, 또 아빠랑 엄마랑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빠 편은 안 들고 엄마 편 들었는데, 그런 거 갖다 미워본 적이 없죠. 마음 아파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언제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빠가 진실을 다 밝혀서 지금 이제 다 밝혀진 상황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는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러 왔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한 이유는 내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좀 크다. 그리고 딸들을 삶에서 아빠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나의 아빠는 이상덕이다. 이상덕 목사가 나의 아빠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살고 할 테니까, 우리 두 딸들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이러는데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아빠하고 딸 자식간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지.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된다. 아빠는 두 딸들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요즘 뭐 그래도 자주 소통하니까 감사한데 부끄럽지 않게 살게.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다른 데서 연락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성사 클래스 채널에 출연을 응해 주신 이유는? 일단은 딴 채널에 사실 연락도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는데 제가 그런 데는 솔직히 출연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상사 클래스 이 채널은 일단 이상사님이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게 진정성도 있고, 그냥 이슈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슈만 시키려고. 가거나 뭐 이런 걸 해서 막 이슈만 시키고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채널은 사실 별로, 큰 언론사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다 나오고 이런 거를 막 요청하니까 또 싫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은 이런 거에 보여드리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행선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저 빵집 가서 빵을 저희들을 위해서 그걸 놔두신 빵집이 있어요. 그 빵을 갖다가
형제들하고 서울여의 노숙자 형제들하고 드시게끔 드리고, 또 오늘 치킨 나눠주는 날인데 치킨 같은 경우에 제가 사비로 제가 후원 받는 돈으로 이분들한테 치킨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비록 시장통에서 사는 옛날 통닭이지만 제가 한 마리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킨 사역합니다. 자, 이상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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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도소 TV 화이팅! 화이팅! 우리 엘림이 사랑해! 사랑해!